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오늘 이곳 경기도 광주에 나와 있는데요. 지난 5월에 BMW가 국내에서 월드 프리미어로 런칭한 BMW 5 시리즈와 6 GT 6 그란투리스모 시승을 위해서 경기도 광주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5 시리즈와 6 시리즈를 시승하게 될 텐데요. BMW가 야심차게 국내에서 글로벌 런칭한 5 시리즈 그리고 6 시리즈 GT 그란투리스모 과연 어떤 느낌을 줄지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 체인지죠. 부분 변경 모델이어서 아주 큰 폭의 변화는 아닙니다. 파워트레인은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한 디젤 모델이 추가됐고요. 디자인이 앞뒤로 소소하게 변화를 거쳤고요. 중요한 부분들은 안전 및 편의 장비들이 대거 기본 장착되면서 좀 더 안전하고 편하게 다룰 수 있는 차가 됐습니다. E클래스도 출시가 되는데요. BMW 5 시리즈와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의 치열한 경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5 시리즈 그리고 6 시리즈 GT 어떤 느낌을 줄지 직접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누르셨으면 저는 출발합니다. 함께 하시죠. BMW 630i 엑스드라이브 M 스포츠 패키지입니다. 트윈터보 직렬 6기통 엔진이 엔진룸에 세로로 배치되어 있죠. 요즘 직렬 6기통 엔진 만나보기 쉽지 않은데요. 총 배기량 2998cc 258마력의 힘을 5000rpm에서 끌어내죠. 그리고 1500에서 4400rpm 구간에서 40.8kgm의 토크를 만들어내는 그랜드 투어러입니다. 그란투리스모 모델인데요. BMW X6 그란투리스모 타고 첫 번째 시승 시작해 보겠습니다. 디자인이 일부 바뀌었죠. 이제 분리됐던 라디에이터 그릴이 이제 일체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좀 더 커졌고 라디에이터 그릴 위쪽은 좀 더 각을 줘서 세련된 멋을 뽐내고 있고요. L자형 주간주행 등을 적용을 해서 이제 BMW의 앞모습에서 엔젤링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또 역사는 한 걸음 더 발전하는 것인가요? 자, 그랜드 투어러죠. 경쟁사에 이와 유사한 컨셉을 가진 차를 찾기가 좀 힘들죠. 마땅히 경쟁 상대를 찾기가 힘든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낸다는 게 특징이 아닐까 싶은데요. 뒤로 갈수록 낮아지는 쿠페 라인, 그리고 세단과 외건의 중간 어디쯤에 위치하는 포지셔닝, 이런 부분들이 X6의 어떤 그 장점이자 특징이 되겠죠. M 스포츠 패키지와 스포츠 라인 두 가지 트림으로 판매가 되는데요. 제가 오늘 시승할 모델은 M 스포츠 패키지입니다. 좀 더 다이나믹한 성능을 기대할 수 있는 모델이 되겠죠. 입체적이고 굵은 리어램프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렁크 리드에 액티브 스포일러가 적용되어 있어서 시속 120km 이상에서 스포일러가 이렇게 펼쳐지고요. 혹은 실내에서 이 버튼을 통해서 스포일러를 펼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 한번 볼까요? 자, 하나, 둘, 거의 2.9회전, 3회전이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스티어링 휠 조향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후진 어시스트를 보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가다가 길이 막힙니다. 그러면 후진 기어를 넣고요. 후진 보조 장치를 눌러서 핸들에서 손을 떼면 이렇게 차가 왔던 길을 그대로 조정을 하면서 후진을 합니다. 그래서 스티어링 휠이 자기 조작이 되죠. 지금 파란불 들어와서 제대로 조작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50m까지 이렇게 왔던 길을 그대로 되돌아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쭉, 예, 아주 짧은 구간에서 본선 진입이 가능했습니다. 순발력이 상당히 강하네요. 자,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플러스가 기본 장착되어 있다고 하죠. 차선 이탈 경고 장치, 차선 유지 보조 장치,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의 주행 보조 시스템이 기본 적용되어 있어서 운전이 좀 더 편하고 안전해졌습니다. 편한 것보다 안전해졌다는데 좀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5 시리즈, 6 시리즈 모두 이런 그 주행 보조 장치들 기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안녕 BMW 주행 모드 스포츠 모드를 활성화했습니다. 야, 이렇게
주행 모드까지 음성 명령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개인 비서기는 결국은 앞으로 자동차 분야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일 부분 중 하나가 이런 음성인식 기술인데, 이런 음성인식 기술이 AI와 이제 결합을 하면서 아주 큰 기술의 진보를 이루게 될 겁니다. 결국은 그 끝에 이제 자율운전차와 맞닿게 될 텐데요. 앞으로 나오는 차들, 이런 음성 명령, 음성 인식 기술들이 어느 정도까지 확대되는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개인 비서 기능, 음성 명령 기능, 진일보한 그런 반응을 보여주네요. 말귀를 좀 더 많이 알아먹습니다. 드라이브 어시스턴트 플러스 한번 볼까요? 90km에 맞췄고요. 자, 스티어링 휠에 손을 뗐습니다. 도로는 왼쪽으로 살짝 굽은 길이죠. 앞차와의 차간거리 정확하게 유지하고 있고, 차로의 중앙 아주 부드럽게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아주 시원하게 첫 창에 펼쳐지네요. 아주 많은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주행 중에 굳이 계기판을 보지 않아도 주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변의 교통 상황을 함께 보여주죠. 계기판을 보게 되면 내 차 주변을 달리는 차들을 함께 보여주는데, 트럭, 세단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앞차가 비키는 부분까지 그래픽을 통해서 아주 선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네요. 12.3인치 인스트루먼트 패널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센터페시아 상단에 들어와 있는 인포메이션 패널도 12.3인치로 아주 시원한 화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시원하기도 하고 아주 선명하네요. 고해상도 모니터를 통해서 좀 더 상황을 빠르고 분명하게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작도 직관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가락에 가까이 가면은 이렇게 인터랙티브 반응을 보여주죠. 손가락을 돌리면, 그렇지. 자, 이렇게 제스처를 인식을 해서 소리를 키울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 채널을 또 바꿔주죠. 모니터상에 안내 화면이 같이 나와 있어서 제스처 인식 기능 좀 서툰 사람들도 화면을 따라서 하다 보면 금방 익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봤던 후진 어시스트, 그리고 이런 제스처 인식 기능 같은 부분들은 다른 차에서는, 다른 브랜드에서는 좀 만나보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죠. 지금 80, 90km 정도의 속도인데요. 옆에서 대형 트럭이 지나가는데도 소음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직렬 6기통 엔진인데 3.0L, 배기량에 비해서 힘이 그렇게 크다, 힘이 강한 느낌은 아니죠. 하지만 운전석에서 느끼는 실제 힘은, 실제로 느끼게 되는 힘은 이 정도면 충분하죠. 쭉쭉 달려나가 주는데 도로 끝으로 쭉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으면 이제 킥다운 버튼이 반응을 하죠. 툭툭 밟아보는데 그때마다 아주 즉각적인 가속 반응을 만나볼 수가 있고요. 자, 비교를 하기 위해서 에코 프로로 잠깐 낮췄습니다. 툭툭 가속 페달 밟아보는데 너는 밟아라, 나는 나대로 간다, 이런 느낌인 거죠. 반응이 거의 느리다 못해 아예 무시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자, 다시 스포츠로 갑니다. 스포츠 모드에도 스탠다드, 인디비듀얼이 따로 있죠. 그리고 스포츠 스탠다드로 갑니다. 스티어링 휠에 패들 시프트가 있어서 스티어링 휠을 쥔 채로 변속을 하면서 쭉쭉 달려가 줍니다. 야, 이 속도인데 차체 반응 겁나 좋네요. 흔들림을 거의 느끼기 힘든 수준입니다. 도로의 이음새, 이런 부분들, 도로의 이런 굴곡진 부분들 타고 넘어가는데 흔들림이 거의 없습니다. 차체의 흔들림을 잘 제어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결국 사륜구동 시스템 BMW의 엑스드라이브가 또 이런 데서 한 몫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도어 패널, 대시보드 이런 주위에 파란색 컬러가 드러나는데, 이 색깔들은 조절을 해서 내 기호에 맞는 컬러로 바꿀 수가 있죠.
확실히 고속주행 안정감은 탁월한 수준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륜구동 시스템인 게 큰 역할을 하겠고요. 또 하나는 직렬 6기통 엔진이 엔진 중앙에 세로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좌우의 밸런스를 잘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테고요. 그리고 사륜구동 시스템이어서 뒷차 축에도 구동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그러면 앞뒤에 무게 밸런스도 이상적으로 맞춰주는 그런 효과를 내죠. 무게중심을 딱 잡고 달리는 차가 고속에서도 덜 흔들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특히나 이런 사륜구동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한국, 이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 지형에서는 특히 겨울철 눈 내릴 때 상당히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죠. 다른 차들 쩔쩔맬 때, 특히 후륜구동 차들 설설 길 때 사륜구동 시스템에 의지를 해서 좀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사륜구동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됩니다. 앞에 신형 5 시리즈가 가고 있군요. 확실히 뒷모습이 좀 더 두터운 리어 램프를 사용하고 있고, 리어 램프가 이제 면발광 램프를 사용을 하는 거죠. 두껍고 볼드한 그런 느낌. 신형 BMW 5 시리즈구나 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툭 밟아보면 엔진 사운드, 이게 엔진 사운드가 상당히 귀에 착착 감기는데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데 낮은 톤의 굵은 음색으로 인상적인 엔진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가볍거나 경박하지 않고요. 무게감이 있는, 하지만 매력 있는 다이나믹한 느낌을 전해주는 그런 음색입니다. 보통 시승하게 되면 하루 일정으로 한 대의 차를 소화를 하는데요. 오늘 오전 한나절에 2대를 시승을 하게 됩니다. 5 시리즈와 6 시리즈. 시간이 좀 촉박하죠. 그래서 오늘 제로백 연비 테스트, 뒷좌석 코멘트 이런 부분들은 생략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에어컨 소리가 좀 세다. 에어컨을 살짝 줄여보고, 에어컨을 꺼볼까? 에어컨 소리가 그렇게 컸네요. 에어컨을 끄니까 실내가 아주 정막강산입니다. 실내 정숙성이 상당히 돋보인다. 6세단 같지 않은 조용한 실내, 이 부분도 좀 인상적입니다. 자, 에어컨은 실내를 4구역으로 나눠서 각각 조절을 할 수가 있죠. 후오전 에어컨디셔닝 시스템 적용을 하고 있고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뷰를 통해서 주변 상황을 3D 입체 그래픽으로 함께 보면서 운전을 할 수 있어서 교통 상황을 파악하기에 좀 더 수월합니다. 디지털 키를 적용을 하고 있죠. 신용카드 형태의 카드키, 그리고 아이폰을 이용을 해서 디지털 키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5명까지 문자 메시지로 디지털 키를 전송을 할 수가 있죠. 디지털 방식으로 전송을 해서 내가 오는데 서울에 있고 차는 부산에 있어. 그럼 친구한테 부산 디지털 키로 전송을 해서 야, 차 좀 갖고 와. 뭐 이런 게 가능해진다라는 얘기죠. 차가 이제 커넥티드 되어가고 디지털화 되어가고 점점 더 옛날에 어떤 그 기계적인 맛, 기계적인 완성도를 추구하는 또한 그런 과정에서 느껴지는 자동차 본연의 그런 느낌은 이제 옛날 얘기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새로운 그런 기술들이 하나씩 둘씩 차근차근 차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란투리스모 장거리 여행, 장거리 이동에 좀 더 편한 차체 형태를 추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편합니다. 편하다는 게 일단 공간 자체가 주는 그런 여유로움이 있죠. 공간 그 자체가 주는 여유로움 플러스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이 주는 안정된 주행 반응, 258마력의 힘, 배기량에 비해서 아주 강한 힘은 아니지만 차를 끌고 움직이는데 아주 충분한,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는 충분한 힘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하게 탈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시승한 모델은 630i고요. 우선 국내에 이 차 먼저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몇 가지 모델이 더 있는데요. 640 엑스드라이브, 그리고 디젤 모델인 620D와 620D 엑스드라이브, 630D 엑스드라이브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고요. 48V 배터리를 추가해서 연비 효율을 높이고 가속 시에 11마력 정도 순간적으로 더해서 이 부스터 효과를 내는 그런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판매되는 오늘 시승하는 이 차 630i 엑스드라이브 M 스포츠 패키지 얼마냐? 9,220만원. 220만원 깎아줄까요? 9천만원. 이 차의 연비, 복합 연비 9.3km/L입니다. 고속도로 11.0이고요. 시내주행 8.2가 되는데요. 자, 이런 부분. 차가 들어오는데, 차가 끼어드는데도 인식을 제대로 하고 차간거리 유지를 잘 하고 있습니다. 끼어드는 차도, 그리고 끼어주게 하는 이 차도 큰 혼란 없이 스무스하게 반응을 한다라는 얘기죠. 초기 형태의 주행보조 시스템,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차가 끼어들 때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이 되죠. 차는 속도를 내는데 끼어드는 차는 있고 충돌의 위험이 컸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까지 잘 부드럽게 커버를 해내네요. 노련한 운전자가 하는 아주 부드럽고 숙련된 드라이버의 스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가 조용해서 에어컨 바람 소리가 오히려 더 크게 들리네요. 에어컨 지금 1단계인데도 에어컨 소리가 제법 크게 들립니다. 끄면 아주 조용하고요. 변속 레버 근처를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로 마감을 했는데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고요. 좀 반사가 심하고 깨끗한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에 먼지가 자잘하게 앉아 있고, 또 이걸 닦아내다 보면 손때도 묻고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단점일 수가 있죠. 그래서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을 좀 더 폼나게 누리는 방법, 자주 닦아줘야 됩니다. 운전자가 좀 더 정성을 기울여서 차를 잘 관리해 줄 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빛을 발하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뒷좌석을 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풀플랫 상태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1800리터의 적재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1800리터면 뭐 어느 정도 공간이냐, 그것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BMW가 그 X6 옆에 이렇게 이 안에 실었던 짐들을 이렇게 펼쳐 놓았더라고요. 뭐 자전거, 뭐 여행용 가방 여러 개 들어가는 부분들 볼 수 있었는데요. 상당히 많은 짐 실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누워 잘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싶습니다. 나파 고급 가죽 시트, 필드 무늬까지 되어 있네요. 고급스럽게 적용되어 있는 이런 인테리어. 무엇보다도 이 차 한국에서 월드 프리미어 데뷔를 했다라는 점에서 좀 더 정이 가죠.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언택트 방식으로 인천 영종도에 있는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세계 최초로 탄생 신고를 한 겁니다. 한국과의 인연이 그만큼 각별하다 라는 얘기가 될 테고요. 한국에서 출생 신고를 한 셈인데 그만큼 한국 소비자들이 좀 더 아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BMW 630i 엑스드라이브 M 스포츠 패키지 시승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후에 돌아가는 길에는 5 시리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전 시승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5 시리즈 타고 시승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어링 휠 하나, 둘, 약 3회전, 2.9회전, 3회전, 거의 3회전 하는 스티어링 휠 조향비인데요. 정지 상태에서는 살짝 무거운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만 여성분들이 움직이는데도 크게 힘들 정도는 아니다 싶고요. 아주 많은 안전 및 편의 장비들을 기본 적용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플러스 기능을 기본 적용하고 있고요. 후진 어시스트 역시 기본으로 들어와 있고, 디지털 키를 적용을 하고 있죠. 카드키, 신용카드 형태의 카드키 혹은 아이폰 기반의 모바일 키, 디지털 모바일 키를 적용을 하고 있어서 최대 5명까지 키를 공유를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운전석에 앉으니까 대형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앞차창에 딱 올라오네요. 자, 시승할 모델은 BMW 530i 럭셔리 라인입니다. 직렬 4기통 2.0 가솔린 엔진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최고 출력 252마력의 힘을 5200rpm에서 구현해냅니다. 그리고 최대 토크는 35.7kgm 고요. 1450에서 4800rpm 구간에서 최대 토크가 발휘되니까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바로 최대 토크 구간에 접어든다 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공인복합 연비 12.0km/L 보여주고 있죠. 가솔린 엔진 치고는 연비 제법 괜찮은 수준이 아닌가 싶어요.
자, 직접 타고 움직이면서 이 차의 느낌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움직이네요. 시속 40-50km 정도의 구간, 아주 비단길 움직이듯이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소음 전혀 없고요. 노면 소음조차 들어오지 않네요. 약간의 노면의 굴곡을 따라서 전해져 오는 약간의 굴곡이 느껴지는 정도고요. 소리와 관해서는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잡소리들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 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자, 파워 오브 초이스 5 시리즈에 아주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디젤 엔진에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가솔린 엔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까지 모두 8개 파워트레인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고객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6 시리즈와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공유하고 있죠. 디자인은 다르지만 6 시리즈는 630i를 먼저 국내에 도입하고 있고요. 인테리어나 이런 편의장비, 안전장비들 도입하는 부분은 상당 부분 6 시리즈 GT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어시스턴트 플러스 작동을 잠깐 해볼까요? 70km 정도의 세팅을 하고요. 차간거리는 하나, 둘, 셋, 세 단계로 조절을 하네요. 자, 주행모드 스포츠로 가고요. 킥다운을 쭉 걸고 달려갑니다. 자, 엔진 사운드 6 GT와는 조금 더 다르네요. 6 시리즈는 조금 더 덮은 소리고요. 한꺼풀 걷어낸 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쭉 가다가 제동 한번 해보죠. 하나, 둘, 셋. 강한 제동 반응, 차체를 잘 제어하고 있고요. 후링구동 모델을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지그시 밀고 가는 그런 가속감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테리어는 이런 원목은 아니겠죠. 나무 무늬 그리고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을 센터 페시아와 변속 레버 주변에 배치를 해 놓고 있죠. 계기판에도 커버를 씌워 놓지 않았네요. 그냥 모니터 화면이 그냥 노출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 세단으로 BMW는 이 차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형 세단, 중대형 세단에서는 패밀리 세단이라는 얘기가 좀 더 친숙하죠. BMW는 거기에 산발더 나아가서 패밀리 세단을 넘어서서 비즈니스 세단으로 이 차를 정의를 하고 있죠. 72년에 처음 등장을 했고요. 2007년에 7세대 모델이 등장을 했고 4년 만에 부분 변경 모델을 출시를 하게 된 거죠. 부분 변경 모델, 신형 모델의 데뷔 무대를 한국으로 선택했다라는 점 상당히 한국 소비자들로서는 기분 좋은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 속에서 출시를 해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의 위험에 덜 노출되어 있는 한국에서 신형 5 시리즈와 6 시리즈를 월드 프리미어로 데뷔를 하게 된 거죠. 이런 예 거의 없습니다. 세계적인 브랜드가 그것도 주력 모델의 신형 모델을 한국에서 세계 처음으로 소개했다라는 점 상당히 의미 깊은, 의미심장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70km 정도의 속도인데 MVH 대책은 상당히 훌륭하게 마무리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스포츠 모드인데도 엔진 소리 거의 들리지 않고요. 바람 소리도 아예 들리지 않습니다. 앞에 지금 덤프트럭이 가고 있는데 옆에 한번 놓고 소리 한번 들어보죠. 자, 덤프트럭 소리가 들어오기는 하는데요. 바로 옆에서 달리는데도 이 정도 소리라고 한다면 상당히 소음 대책은 상당히 잘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용합니다. 시속 100이고요 이제 8단 자동 변속기를 적용을 하고 있죠. 7 6 5 4 3단 4800까지 커버를 하는데 변속 반응이 무척 빠릅니다. 패들 시프트로 작동을 하면 바로바로 RPM이 반응을 하네요. 8단에서 약 1300 정도 보이고요. 자, RPM 반응 한번 보시죠. 딱 바로바로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아주 빠른 변속 반응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 모드를 한번 보면은요, 에코 프로 모드입니다. 에코 프로에서도 스탠다드, 인디비듀얼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죠. 뭐 반응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크게 개의치 않는, 가속 페달 조작에 크게 개의치 않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데요. 스포츠로 가면 좀 더 즉각적인 반응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속도를 올리니까 엔진 사운드가 좀 살아나네요. 아주 빠른 속도인데 바람 소리가 좀 더 강하고요. 엔진 소리는 좀 파묻히는 그런 느낌인데요. 쉬었다 가라는 얘기인가요? 제가 좀 차를 거칠게 이리저리 몰았더니 800m 전방에 있는 졸음 쉼터에서 쉬어가라는 안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계기판 센터페이시얼 모니터 모두 12.3인치 모니터로 구성되어 있죠. 상당히 시원하고 고해상도 화면을 갖추고 있어서 보기도 편하고 조작하기도 좋습니다. 직관적이고요. 제스처 음성인식 가능하죠. 자, 이쪽에 센터페이시 아래쪽에는 무선 충전 기능이 있어서요, 스마트폰을 올려놓으면 무선 충전이 일어나는 거고요.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 다 대응을 하는데요, USB로 연결하지 않아도, 유선으로 연결하지 않아도 무선 연결을 통해서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있는 기능을 무선을 통해서 차와 공유를 할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고요. 그만큼 좀 더 편리하게 안드로이드 오토 혹은 애플 카플레이 기능을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530i 가솔린 엔진 특유의 조용하지만 힘있는 반응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요, 굳이 효율 때문에 디젤 엔진을 타야겠다 하는 시대는 좀 지나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효율을 생각한다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고요. 물론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한 트림이 있습니다. 디젤 엔진에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좀 더 효율을 좀 더 높여주고 가속할 때 11마력의 힘을 마치 E 부스터처럼 추가로 제공해 주죠. 그래서 힘과 효율을 좀 더 보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530i에는 그냥 직렬 4기통 가솔린 엔진만 있는 거고요. 530i 럭셔리 라인, 지금 시사한 이 차는 그러니까 신형 5 시리즈의 엔트리 트림이 되겠습니다. 엑스드라이브가 아니고요, 그리고 M 스포츠 패키지도 아니어서 5 시리즈의 가장 기본 트림이 될 텐데요, 기본 트림만으로도 충분하다 싶은데요, 판매 가격 6,360만원인데요 그래서 신형 5 시리즈의 가장 저렴하게 누릴 수 있는 신형 5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M550i도 있습니다. 1억 원을 넘는 가격에 판매가 되는데요, 넓은 가격대에서 나에게 맞는 트림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고요. 파워 오브 초이스 뿐 아니라 가격대에서도 선택의 폭이 아주 넓다라는 점 역시 5 시리즈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5 시리즈 결국은 BMW의 핵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모델 하나 꼽아 하면 역시 BMW는 5 시리즈죠. 라인업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모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 모델을 6천만원대에서 구입할 수 있다는 것 상당히 매력있는, 끌리는 그런 제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터널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들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죠. 실내 분위기를 좀 더 분위기 있고 여유롭게 만들어주는 조명 기술이죠. 자, 전체적으로 헤드램프와 리어램프의 변화, 거기에서 오는 인상이 크게 변한 부분이 있죠. L자형 주간주행 등을 적용을 하면서 이제 원형의 흔적이 사라져 버렸죠. 이제 BMW의 상징과도 같았던 앞모습에서 만나게 되는 BMW 엔젤링의 흔적이 이제 더 이상 만나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BMW의 새로운 디자인원으로 자리잡은 통합형 키드니 그릴도 바뀐 부분일 테고,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도 3D 디자인을 도입을 해서 좀 더 입체감 있게 깊은 그런 느낌을 주죠. 면 발광 타입의 LED 램프를 사용하고 있는 게 눈에 띄입니다. 여러가지 주행보조 장치들, 안전 및 편의 장비들 다양하게 대거 적용되어 있어서 좀 더 편하고 안전하게 이 차를 누릴 수 있게 됐다라는 점 눈에 띄고요.
단도직입입니다. 6 시리즈는 도어를 열 때 드러나는 날카로운 엣지 상당히 거슬립니다. 물론 쿠페형 스타일, 지붕을 낮추는 아름다운 디자인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싶기는 하지만 주변에 함께 달리는 보행자, 오토바이, 다른 차들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싶습니다. 차가 조용해서 에어컨 바람 소리가 오히려 더 크게 들리네요. 에어컨 지금 1단계인데도 에어컨 소리가 제법 크게 들립니다. 끄면 아주 조용하고요. 지금 5 시리즈에서는 그렇지 않은데요. 지금 3단계, 4단계로 에어컨을 틀었는데도 조용하거든요. 하지만 6 시리즈 같은 경우는 2단계, 풍량 2단계로 했는데도 제법 에어컨 송풍 소음이 심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5와 6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통풍 시트와 온열 시트 함께 작동이 된다라는 얘기죠. 뜨거운 바람과 찬 바람이 함께 작동이 돼서 좀 맞지 않는 그런 구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신형 5 시리즈가 등장을 했고요. BMW E클래스도 곧 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서부터 수입차 시장에서 신형 5 시리즈와 E클래스의 격돌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기자단 시승이어서 짧은 시간에 그것도 2대씩 타느라고 그런 시간의 압박을 받으며 시승을 진행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시시콜콜하게 차를 살펴보지 못했다는 점 양해를 구하고요. 아주 중요한 차인 만큼 5 시리즈는 한 번 더 시간을 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신형 5 시리즈, 6 시리즈 시승 목적지에 다다랐습니다. 경황이 없이 짧은 시간에 진행이 됐다는 점, 상당히 아쉽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도 더불어서 구합니다. 어쨌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